미국 당국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경기 중 사망한 수영 선수 프렌 크리펜의 시신은 인도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피부를 내리쬐는 것을 느끼며 반짝이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파도를 쉽게 가르며 바다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물이 당신을 밀어내고 익숙한 소금기와 바람, 파도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러다 한 번 팔을 저을 때마다 타오르는 태양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따뜻한 물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개가 짙어져서 길을 안내하는 부표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이 타들어가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수영선수 프란 크리펜의 실화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동부의 토후국인 푸자이라의 반짝이는 푸른 바다 위로 태양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오픈워터 수영의 엘리트 선수들이 FINA 10km 마라톤 수영 월드컵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26세의 미국인 프렌 크리펀도 있었습니다. 그는 단 일주일 전 이 시리즈의 이전 경기를 우승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날 아침 프렌 크리펀이 섭씨 약 30도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생 마지막 영법이 될 줄 몰랐습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와 목욕물 같은 바닷물 온도가 어우러져 숨막히는 수영 환경이었지만 프렌 크리펀은 강한 정신력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더위 때문에 올림픽 영광의 꿈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멋진 기회가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꼭 잡고 싶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쯤 지나자 프렌 크리펀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목이 마르고 고글에 김이 서려 부표가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코치는 필요하다면 멈추라고 했지만 프렌 크리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의 팔질이 힘들어져도 계속했습니다. 미국 수영 선수 알렉스 마이어는 당연히 앞서 있을 줄 알았던 프렌이 더 이상 앞에 없다는 걸 알아차렸고 코스를 살폈지만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선수들이 하나둘씩 결승선을 통과하는 동안 프렌 크리펀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자 알렉스 마이어는 불안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놀란 알렉스 마이어는 실종된 동료를 찾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다른 선수들도 수색에 합류해 텅 빈 바다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30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후 안전다이버 한 명이 마침내 해안에서 불과 100야드 떨어진 마지막 회전부표 아래에서 프렌 크리펀의 축 늘어진 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프렌 크리펀의 몸을 건져 올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가진 엘리트 운동선수가 수영대회 도중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의 활기찬 인생은 겨우 26살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궁금했던 건 프렌 크리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였습니다. 수영 실력이 최고인 엘리트 선수가 어떻게 물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든 방법을 다 조사할 겁니다. 라고 그의 여동생 메디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수영대회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프렌 크리펀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될 물에서 수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자란 그는 항상 물에 이끌렸고 6살에 선수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3명의 누나를 따라 수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크리펀 가족은 진정한 수영 가족이었고 프렌의 큰 누나 메디는 2000년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프렌은 어린 시절부터 수영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저먼타운 아카데미 입학 후 1학년부터 대표팀에 선발되어 팀의 4년 연속 리그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2년 졸업 후 프렌은 수영 장학금을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그는 수영장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렌은 올 아메리칸에 11차례 선정됐고 애틀랜틱 코스트 컨퍼런스 올해의 수영 선수에도 2차례 뽑혔습니다. 졸업 후 국제대회에 도전해 팬 아메리칸 게임과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어려운 10km 오픈워터 종목에서 팬퍼시픽 선수권 대회 메달도 획득했습니다. 소년 같은 매력과 전염성 있는 미소, 치열한 경쟁심을 지닌 프렌은 미국 국가대표팀의 리더이자 종목의 신예 스타로 떠올랐고 2012년 올림픽 대표팀 선발이 그의 궁극적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 크리펀입니다. 미국 전국 선수권 우승을 6번이나 했습니다. 프렌의 수영 업적도 인상적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팀 동료들은 그의 멘토십과 스포츠맨십을 언급했습니다. 어린 수영 선수들은 프렌을 롤모델로 삼았고 그의 카리스마와 격려에 이끌렸습니다. 코치들은 매일 그가 보여주는 열정을 높이 평가했고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렌 크리펜은 스포츠의 올바른 가치를 몸소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는 힘든 훈련과 공동 목표를 향한 유대감을 소중히 했습니다. 프랭크 크리펜이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은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2008년 올림픽 대표팀 선발에 탈락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팀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귀를 준비하며 훈련했고 다음 세대 수영 선수들을 멘토링하는 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크리펜은 전 세계에서 힘든 오픈워터 대회에 참가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 스포츠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회 주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스에 충분한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수영 선수들도 쉽게 방향을 잃거나 아무도 모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크리펜은 한계까지 노력하는 운동선수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환경에서 경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랭크 크리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젊고 강하며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오픈워터 수영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프렘의 사망 소식이 수영계에 충격을 주자 사망 원인 논란이 곧바로 일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크리펜이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치명적인 나트륨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과 경기 중 수분 섭취에 익숙합니다. 또 일부는 크리펜이 몸이 안 좋았지만 올림픽 출전 희망이 사라질까봐 경기를 포기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 점이 수영부나 문제를 드러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모든 증언에 따르면 프렌은 경기 초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계속 밝혀지면서 기상 조건에 대한 보고는 대회 관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화씨 100도에 가까웠고 수온도 화씨 86도를 넘는 무더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크리펜은 코치에게 시야가 흐려지고 점점 더 목이 마르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물과 공기 온도 모두 위험할 정도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코스의 인력이 부족해 크리펜의 위급 상황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과 경쟁자들을 스스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또 다른 미국인 수영 선수 크리스틴 제닝스는 제닝스 역시 여러 문제를 겪었고 그날의 환경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닝스는 물속에서 여러 번 구토를 했고 어지러움을 느껴 코스를 벗어나야 했으며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회 관계자들은 도와주지 않았고 힘들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제닝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끔찍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몇 분 동안 등을 대고 떠 있으면서 왜 아무도 나를 살피러 오지 않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수영연맹과 국제수영연맹, FINA 모두 조사 결과 대회 주최 측의 불충분한 안전조치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1908년에 설립된 국제수영연맹 FINA은 수영대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당시 FINA는 오픈워터 경기에서 수온의 상한선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기온이나 기온과 수온을 결합한 지표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수온은 FINA 권장 한계보다 거의 6도나 높았습니다. 기온은 화씨 100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신중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경기를 강행했습니다. 온도 지침도 없었고 위급 상황의 선수들을 모니터링할 인력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프랭크 크리펜이 사망한 그 경기에서 3명의 선수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피나 회장 덕터 훌리오 마글리오네는 피나 대회에서 이런 사망사고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펜의 사망 이후 피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오픈워터 수영 안전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크리펜이 좋지 않은 경기 환경 조건에서 심장 이상이나 조절되지 않은 운동 유발성 천식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그날의 위험한 환경과 안전장치 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프렌이 끔찍한 환경에서 수영하지 않았다면 물속에서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경기가 끝난 후 2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실종 사실도 몰랐던 안전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프렌이 요구한 추가 안전조치는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했고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펜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잃었습니다. 프렌의 빛은 다른 이들의 부주의로 인해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크리펜 가족은 다른 어떤 가족도 이런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렌 크리펜 엘리베이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프렌의 정신을 가진 수영 선수들에게 지원금을 수여했습니다. 비록 그의 부재로 상실감은 남았지만 크리펜 가족은 프렌이 영감을 준 이들로 그의 유산이 이어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먼타운 아카데미에서 그의 고향 수영장은 프렌의 이름으로 새로 명명되어 스포츠에 대한 그의 열정을 기렸습니다. 전 세계 수영장과 해변에서도 추모 수영 행사가 열려 프렌을 사랑했던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14팀 USA 시상식에서 메디가 프렌의 사후
올해의 오픈워터 수영 선수상을 대신 받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지어진 미소는 가족이 형제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은 데 대한 남아있는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프렌이 세상을 떠난 이후 수십 년 동안 엘리트와 아마추어 오픈워터 수영대회 모두에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무적인 수온 제한과 함께 코스 내 필수 안전요원 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맞서 목소리를 낸 프렌의 용기가 이러한 중요한 개혁을 촉진시켰습니다. 그의 말과 가치관은 이제 그의 길을 따르는 선수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프렌 크리펜이 수영장 데크에 없는 그 빈자리는 여전히 깊이 느껴지지만 프렌 크리펜은 단순히 올림픽 꿈을 쫓는 뛰어난 수영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타적인 팀 동료이자 영감을 주는 리더, 헌신적인 코치였으며 진정한 인성과 품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영선수들은 매년 10월 23일 이 종목이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을 잃은 그 날을 기리며 전 세계의 고요한 물 위에 프렌을 추모하는 꽃을 띄웁니다. 꽃잎들은 조용한 추모의 의미로 수면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다가 곧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파도 아래로. 꽃잎들은 깊고 푸른 심연으로 계속 소용돌이 치며 내려가고 위에는 잔물결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프렌 크리펜과 같은 영혼이 기회만 주어졌더라면 어디까지 높이 올랐을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